네, 지금까지 미국장 봤는데요. 혼란스러운 미국장 봤는데요. 국장은 언제 보나요? 지금부터 봅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미국 증시보다 국내 시장이 좀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근데 긴 뉴욕 증시 혼란에 한국 증시도 뭐 한계에 부딪히네요. 반등에 힘에 붙이는 모습인데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뭐 미국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실 미국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종목별로 조금 들여다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확실히 회복력이 좀 빠른 양상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부터 시작해서 사실 가격이 뷰를 맞는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가가 밀리니까 앞으로의 전망들이 계속 바뀌는 거, 그리고 주가가 밀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대형 기술주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우려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 반등 좀 나왔고요.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까지만 잘 넘긴다라고 하면, 한국은 이번 주, 미국은 다음 주 정도 잘 넘긴다라고 하면 다시 조금 지수는 안정화될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다시 주도주가 되느냐, 다시 M7이 가느냐, 새로운 주도주들이 올라오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환율이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만 다시 좀 시장이 좀 진정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환율은 다시 조금 1,400원대 초반으로 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변동성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입니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성은 하락에 대한 변동성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되어간다고 보지만 이제 수익률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종목들에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뭐가 주도주가 되느냐, 이번 주가 지나면 이 부분도 중요할 거라고 보셨는데 이제 미국 반도체 급락에도 이제 우리의 투톱은 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 호재로 불리는 유리기판 영향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질문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유리기판 기대감으로 좀 기대감이 더 남은 상황일까요? 라는 거 질문 하나. 그리고 유리기판이 반도체의 또 톱으로 또 계속 상승을 할까요? 라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보실까요? 유리기판 자체가 반도체 섹터를 이끌고 간다고 보기보다는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레거시 반도체, 특히 랜드 쪽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역시 이 정도 가격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리지 않는, 제가 지난번에 이 정도 가격에 삼성전자 안 사면 언제 사냐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선 사서 매매보다는 투자하기 참 좋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만 사면 언제 사냐, 투자의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 가격대에 사서 버티기에는 참 정말 좋은 가격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소부장 쪽에서는 조금 결들이 좀 많이 갈립니다. 새롭게 HBM 쪽으로 신규 장비들이 공급되는 쪽은 상대적으로 계속 주가가 강한 모습이죠. 그다음에 설계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조금 전통 소부장들하고 유리기판 포함입니다. 유리기판도 좀 신규 장비 쪽이죠. 전통 소부장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반도체 장비 주식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른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우상향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요.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좀 우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줄이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반도체 섹터가 다시 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센 종목들이 역시나 더 셀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키 맞추기의 과정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추세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은 일단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얼만큼 빨리 상용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느냐, 조정의 양상을 보이면서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유리기판은 어쨌든 아직까지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구나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새롭게 삼성전기 통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커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주식들은 지금은 일부 종목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마 신규 유리기판 관련된 신규 종목들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리기판 쪽에 방향은 상향 쪽이다라고 의견 주시고요. 지금 종목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에 좀 눈독을 들이면 될 것 같네요. 네, 시장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는 전제가 있겠고요. 그 최근에 장중 방송에서 그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또 로봇주를 다시 언급을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순환매로 봤을 때 로봇주가 최근에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좀 로봇주에 대한 비중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면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로봇 주식들은 보면 장점이라고 보면 우리가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피지컬 AI 가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올해 1월달, 2월달 종목들이 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AI 산업 발달과 맞물리면서 좀 시장에서 좀 주가들은 빨리 올라갈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빨리 올라간 부분이 아마 단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로봇 주식들을 보면 일부 실적을 내는 종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 과하게 올라와서 좀 비싸게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시작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에 좀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 양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올랐다가 실적 대비 먼저 빨리 오르면 쉬는 기간도 조정의 기간도 굉장히 좀 길게 오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 주식들이 다 이것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별해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반 지금 로봇 주식 어제 같은 경우에 로봇 주식이 전반적으로 셌거든요. 네.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도 반등을 했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제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오늘 조정의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순환매의 관점으로만 지금은 매매의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차원에서 최근에 숨고르기가 기회였다라는 그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어제 이제 반짝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순환매 차원인데 당분간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매매 차원으로 좀 로봇주는 당분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 포스코 그룹주는 한 달 사이에 50%가 오르는 등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의 뻗어나가는 그런 힘이 어느 정도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 중요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 부분이 트럼프의 코멘트 한마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앞뒤가 계속 뭐 하루마다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면 리스크고 변수일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아마 강관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형 철강 주식들이 일단 시장에서 큰 시세를 좀 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종목들도 시장에서 조금 이제 많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LNG 프로젝트 결국은 관세 협정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해야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수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좀 1차적으로는 관광 섹터들이 수혜를 보긴 하겠습니다만 또 그걸 운반해서 나를 수 있는 캐리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이제 겨우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LNG 선박 750척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700척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선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생산한 LNG를 이제 실어 나르려면 결국은 또 우리나라 선박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수주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떠오르는 거는 뭐 LNG 선박 중에서는 LNG 선박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관광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실 변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우상향하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 안에서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길게 바라보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영역으로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주식의 전략 세워주시죠. 미국 주식이 뭐 본 적 없는 이런 시장 불안이 뭐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미국 증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두려워했던 게 관세 이슈로 우리가 2018년 하반기에 좀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 돌이켜보면 한 넉 달 동안 나스닥이 2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 우리나라 오늘 이번 주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은 이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지수나 수급지수, 뭐 공포지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거의 한 7, 80% 정도는 다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반등도 그런 양상이었을 거고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손절매보다는 반등 시마다 좋은 주식들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는 아마 하반기까지 조금 더 좀 여름 정도까지 좀 기다려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식 사기에는 좋은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환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